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8월 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출연해 주신 주한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목요일이 왔습니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저도 긴급하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와봤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 이미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팬들이 채팅창에서 부끄러워하는 게 귀엽다라면서 팬들끼리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근데 왜 긴급하게 왔는지는 가르쳐 주세요. 왜 긴급하게 온 거예요? 예, 그 김영하 기자가 아파가지고요. 아파요? 예, 오. 요새 코로나가 유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 개인정보까지 제가 오픈해도 되나 싶어서. 아니 코로나가 그래서 유행하고 약간 유행하고 망설였는데 이따까지 예. 얘기해놓고 그쵸. 지금 네. 걸렸는지는 알아맞혀봐라 뭐 이런 걸로. 네, 김영하 기자 빨리 캐치하길 바라면서 오늘 조한 기자, 김민하 평론가 둘 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박문진 이사선임 일시 정지. 예, 막 나온 소식입니다. 네, 오후 4시경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단행한 업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선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등 현직 박문진 이사 3인은 방통위의 이인 의결이 부당하다며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가 26일까지 효력을 잠정 정지했습니다. 효력 잠정 정지는 방통위가 신문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신문기일이 9일로 잡혀 있었는데요. 방통위 측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재판부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대신 신문기일 이후로 효력 발동도 연기했습니다. 현재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까지이기 때문에 13일부로 신임 이사 임명 효력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26일까지는 이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물론 효력 잠정 정지가 됐다고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문기일에 맞춰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효력 발동을 늦춘 것일 뿐이고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재판부가 27일 그러니까 다시 효력이 시작되는 27일 전에 결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방금 나온 소식인데 또 주한 기자가 급하게 취재를 좀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결과 좀 예상을 하셨나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아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그럼 이후에 좀 어떻게 좀 상황이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모르죠 뭐. 좀 알려주세요. 근데 모르는데 네. 일단 근데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방통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일단 그거를 전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뉴스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만 보면은 방통위 측이 약간 이제 괘씸죄에 걸렸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어떤 괘씸죄요? 지금 경고를 한번 받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거를 본안 소송이 나오기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처분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거는 어쨌든 이걸 재기한 쪽에서 이제 입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재기한 쪽이라는 거는 지금 임기가 끝나는 지금 현 이사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이사들의 임기는 지금 말씀드렸지 12일까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결정하기까지의 시일이 그럼 촉박한 것인데 그러면 방통위가 예를 들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일을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12일 안에 그러면은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전 방통위 이사들의 임기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네. 회복할 수 있는 손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없어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임기는 지났으니까 임기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사실 가처분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실효성이라는 게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침대 축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준비가 안 됐다라고 방통위가 주장을 하니 준비가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데 시끄럽고 빨리 와서 이거 빨리 하세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판사가 그러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럼 일단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침대 축구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무력화시키는 건 또 그거는 이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이사들이 지금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일단은 아닌 걸로 하자.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 신임 이사들이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 효력을 정지시키고 기존 이사들이 일단은 업무를 계속 하고 있어라.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네. 근데 그 결론이 나오는 거는 또 이게 가처분이라는 거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이 나는 거를 무작정 계속 이제
둘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26일까지로 하겠다. 그러면 26일 전에는 우리가 한번 결혼을 내보자라는 게 맥락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까지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맥락이면 침대 축구 안 돼. 이렇게 한 것에 가까워서 그런 느낌은 있다 일단. 네, 시간 끌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댓글창에도 있는데요. 심리학과를 나왔지만 법 잘 알. 아니, 법이 법을 아니고 잘 알고 그냥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느낌. 듭니다. 네. 네. 뉴스를 맨날 보는 사람으로서의 느낌.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8월 휴전 합의. 네,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좀 보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만났습니다. 지난 7월 국회까지 2달간 양당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펼쳐왔는데요. 8월 국회 들어서 기류가 변할 조짐이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형식은 다르지만 양측 다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8월 휴전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쟁점 법안은 잠시 미뤄두고 양당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며칠간 그 뒤로도 신경전을 주고받았는데요. 결국 오늘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요. 여야정 협의체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여야가 공언한 쟁점 없는 법안으로서는 3가지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구하라법,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입니다. 구하라법은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크게 이견이 없어 와서 양당이 사실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입장도 많았는데요. 나머지 2개 법안은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던 이른바 쟁점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대화 과정에서 2 법안 모두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습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양당의 생각이 여전히 다른데요. 민주당은 먼저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양당 간 이견을 빌미로 이 여야정 협의체를 아예 없던 일 취급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밑 협상 없이 갑자기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지르는 거 보면 사실 여야정 협의체를 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쟁점 법안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뭐 법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이제 지금의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약간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간호법 거부권 행사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대 2,000명 증원, 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전공의들이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간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PA 간호사나 이런 것들도 도입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 간호법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간호법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애초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그럼 간호법이 필요하네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부끄러운 일인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뭐 합의를 하셔갖고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야정 협의체는 뭐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셈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역대 정권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언론도 그건 필요하다 좀 합의를 해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군불을 떼고 또 이렇게 막 필요해 좀 잘해봐 이렇게 응원도 하고 했는데 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협의체 방식으로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해보라는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트렌드에서는 약간 어감도 약간 맛있는 어감이에요. 여야정 협의체. 그런가요? 요아정 협의체를 하든지. 네, 특정 상표는 안 되나? 네. 괜찮습니다. 약간, 네. 트렌디하다. 네, 약간 그런 걸로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으면서 해보시든지. 네. 되게 부드러운 제안을 넣어주셨는데 댓글창에도 있네요. 그래서 원래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더라라는 식의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3번째 최상병 특검법. 네, 민주당이 다시 또 이제 최상병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네, 지난 7월 25일 2번째 최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됐었죠. 민주당은 불과 2주일 만에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법안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법안인데요. 수사 대상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법안 표현 그대로 소개를 드리자면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이 추가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제시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김용민 원내수석은 오늘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발의를 해야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법안 통과 가능성과 실질적 수사 가능성 중에서 실질적 수사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 공을 국민의힘 쪽으로 넘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에 반발했는데요.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앞에선 휴전 협상 나올 듯하고 뒤로는 뒤통수 칠 국리만 한다. 이쯤 되면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이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네, 제3자 특검법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결국 쟁점이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뭐 조국혁신당하고 플러스 이제 개혁신당까지 해서 이 특검법 제출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뭐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의 안을 추가로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를 놓고 논의를 하는 테이블을 만들자고 하고 뭐 그 구조를 얘기를 하자고 하고 뭐 이러겠지만 국민의힘이 여기 끼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압박을 해 나가는 거겠죠.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 허접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법안의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최대치를 던진 건데, 그러니까 가령 특검 법안에 이 수사 대상을 이렇게 다 최대치를 넣어놓는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핵심적인 수사 대상을 넣어놓고 수사를 하다가 의심스러운 걸 만나면은 그거는 또 특검이 알아서 수사를 더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다 상대방 부담스럽게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얘기를 다 넣지 않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최대치를 내면 그러면 와가지고 국민의힘이 오셔가지고 불만스러운 부분들을 말씀을 해라. 그러면 협상 과정에서 뺄 건 빼고 가령 추천권이 문제면 추천권도 뭐 예를 들면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조정을 하고 또 이 협상 과정이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뭐 어떤 기준이 필요하면 옆에서 개혁신당이 예를 들면 내 안도 있고 하면 예를 들면 개혁신당 안도 갖고 와서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그걸로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판단을 해보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가 시작부터 어쨌든 쟁점이었던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정점식 의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윤한 갈등, 뉴 윤한 갈등 1차전을 시작을 해버렸던 거고. 아, 뉴인가요? 그렇죠. 이제 뉴죠. 이제. 아, 새로운 관계이니까 당대표라서. 그렇죠. 당대표 대 대통령의 관계로 하는 뉴 윤한 갈등 1차전 했는데 이거는 뭐 전쟁의 성격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수성전이었는데 성을 점령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와가지고 성벽에 개구멍을 내려고 막 했는데 그걸 막은 거죠 일단은. 아 이게 안 되겠다 이러고 막은 거죠. 성벽에 구멍이 나면은 이 구멍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를 막은 건데, 근데 어쨌든 요런 국면인데 그 다음에 이 국면 바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최상병 특검법이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이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정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국민의힘과 보수 유권자층 입장에서 보면은 맨날 하는 일이 윤석열 대통령 뒷다리 잡는 거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구나. 이건 뭐다? 제2의 유승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한동훈은 제2의 유승민이다.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냉각기를 가져야 됩니다. 일단 좀 이런 갈등 사안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서로 싸우지 않을 만한 이슈를 꺼내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네네.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러나 민주당하고 이제 개혁신당 이런 데서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민주적 토론이나 이런 걸 더 해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켜가야 되는 거죠. 지금 입장이. 신대축구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간 끌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국면으로 아마 갈 것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정치공학적인 해석인 거고, 수사의 기본적인 어떤 논리나 이런 걸 보고 얘기할 때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박정훈 대령 군사법원에서 이제 지금 항명죄 가지고 재판하는 과정이나 이런 중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군사법원에서 다 기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지금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거는 7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핵심부에서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도록 만약에 만들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특검이 뒤에 예를 들면 수사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그렇게 시간을 끌어서 나중에 특검이 시작이 되면은 과연 제대로 이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한 갈등도 중요하고 이게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 뭐 이거 중요하지만은 논의 자체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중심을 놓고 국민의힘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받을 것 같나요? 취재해본 느낌과 감으로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제가 한동훈 대표랑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이 의견에 대해서 되게 강경하거든요. 제3자 특검도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의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개구멍 뚫으면 안 된다. 네, 이런 사실 건가요? 우리 이거 다 같이 망하자는 거다. 이렇게 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현재 지금 사실 원외로서 한계들도 많이 있잖아요. 원내에서도 자기 세력을 좀 늘리고 자기 목소리 힘도 키워가야 되는데 의원들과 좀 그런 스킨십을 늘리고 자기 지배력을 늘리려면 아마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하신 걸 좀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면서요. 네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금투세 토론 물 건너가나? 네, 금투세가 뜨거운 감대로 떠올랐습니다. 네, 금투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이견을 표출해왔던 안건인데요. 큰 이견이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불협화음이 계속 표출됐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 등은 기존 계획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전 대표 등은 완화 또는 유예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금투세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의 금투세에 대해서 협의하자라고 제안하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 둘이서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이번에 오히려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사를 안 하고 금투세 얘기하자는 건 상황을 돌리자는 것이다. 한심하다라고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실망스럽고 놀랍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도망갔다라고 하실 만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내는데요.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야, 취임 100주년 그러면은 152세 막 이래가지고 나이가 100일 기자회견을 연 거의 박찬대 회색의 원내대표가 간달프 이런 수준으로. 죄송합니다. 100일 기자회견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건 전형적인 한동훈 남탓 동문서답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다시 한번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의원들 생각은 금투세를 유지하자는 것이 다수긴 한데 정무적인 고려 때문에 결국엔 금투세를 완화하게 될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무적 고려 때문에 표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말인데요. 김민하 평론가님 혹시 주식하십니까? 안 하죠.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어떤 좀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지요? 돈이 있어야 주식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돈이 없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데 그 뭐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예. 조세 형평성, 조세 정의 또는 뭐 하여튼 제도의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동안에 이제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금융투자 소득세 체제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근거를 막 들어보면은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갔을 때 이제 지금 현 상황에 이제 악영향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거래세가 더 형평성이 있다. 예를 들면 기관이나 외인의 경우에 특히 이제 거래세 똑같이 무는 게 장점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금투세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요런 논의는 일단 그동안 상당히 진행된 바가 있고 그래서 거래세 세율은 일단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일단 한 거지 않습니까? 거래세 세율은 낮아진 거고 낮아지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금투세를 갑자기 그냥 폐지하자. 금투세 폐지만 딱 그것만 이제 집권 세력이 얘기하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이번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금투세 폐지를 지금 얘기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좀 있으면은 무슨 뭐 퍼펙트 스톰 속으로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는 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금투세까지 오면은 야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당 대표로서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아지면은 이제 상황 좋아졌으니까 금투세를 다시
다시 도입하자 뭐 이럴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문제를 이 어떤 시장 상황의 문제와 직결해가지고 그 상황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금투세 얘기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꺼내는 거는 저는 포퓰리즘적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자들이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타는 거예요. 왜 올라타느냐? 두 가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남 갈등이 지금 메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걸 치우고 뭔가 정책, 민생 내지는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열망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민심을 좀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걸 눈을 돌리는 효과 하나 하고 두 번째로 민주당 내에 이게 뭔가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요 틈을 파고들어가지고 민주당의 균열을 내면서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거봐 역시 민주당하고 제일 잘 싸우는 사람 누구야 나지 이렇게 가는 거 두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던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여서 별로 여당 대표로서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다 이 생각이 우선 들었는데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거는 또 이게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 국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를 뽑는 상황,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좀 그것도 조금 이 정치 도의상 상례로 보면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탄생한 전당대회를 막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가 이제 대표를 뽑는 과정이니까 대표가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다가 계속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금투세면 금투세, 뭐 정기요금이면 정기요금 계속 왜 이 당은 입장이 없냐,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해라 봐 이렇게 뭐 토론을 하자 이랬으면은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아무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게 유력하다고 해도 막 던져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자 이럴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근데 민주당도 이제 좀 이 스텝이 꼬인 부분이 있죠. 임광영 의원이 여기다 대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면 된다 이러는 바람에 이제 꼬인 부분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도망갔다 이렇게 가는 것도 그것도 그냥 보기에는 아 이게 반박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들었어라고 해서 시원한 느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편끼리 보기에는 그것도 사실은 또 일반적으로 관행의 어떤 비춰봤을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투세는 하여튼 두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이 우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양당이 다 여기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도를 계속 오락가락 하는 게 과연 적절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속세, 종부세 이런 연속된 감세와 관련된 소재들이 계속 있거든요. 민주당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면 감세에 대해서 사실은 또 이 대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 좋은 거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은 주하원 기자도 짧게 아, 그래? 코멘트 주식에 관심이 해주실까요? 많아요? 아니, 저 주식 열심히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시사인 좋은 회사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 사실 김민하 평론가랑 진짜 의견이 비슷한데요. 주식을 이번에 하지만 같은 의견이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이제 아침 라디오 토론에 김종배 시선 집중이었나요? 개인 투자자 어떤 협회 대표께서 나오셔서 나 거래세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금투세는 막아달라고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거래세 세율을 높여도 좋다까지 네.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건 되게 그래도 정직한 자세고 함께 토론해볼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여당에서 거래세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새로 그거를 빠터쳐서 나온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해버리자라고 하면 아예 그냥 그럴 거면 그냥 세금 다 안 걷고 말지 뭐하라고 이렇게 하나 상당히 부정직한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미 투자자의 의견도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물려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끝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월 8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김은지의 인터뷰가 있고요. 오늘은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3년 넘게 같은 통신사